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빠르게 달려온 코스피가 오늘은 뒷걸음쳤습니다. 그간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핵심은 다름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었는데요. 동학개미들이 성장주에 올라타 시장을 이끌어왔죠. 이런 가운데 공매도 금지 시한 종료 한 달을 앞두고 연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상승하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하반기 증시 전망도 궁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출신의 김민수 펠리즈 투자앤 리서치 대표, 또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차영주 소장님 오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지금 제가 빠르게 달려오다가 뒷걸음쳤다고 했는데 이제 조정 장세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일시적인 휴식입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을 서두부터 주셨는데요. 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지금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동안 거침없이 올라오는 거에만 익숙해 계신 투자자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요. 과연 시장이 조정을 지금부터 받느냐?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조정이라고 한다라면 다시 재차 상승을 담보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하락 전환이 됐느냐라는 부분들이 된다라면 조정 없이 하락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3일 동안의 긴 연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일부 종목들의 쏠림 현상들이 다소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는 모습, 그다음에 코로나19 치료제 러시아에서 백신을 터뜨렸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국가들의 코로나19 환자가 재확산되고 있다라는 이런 불확실성들이 국내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단은 한번 조금 차익을 실현하고 보자, 이런 욕구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그런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시장은 하락 전환보다는 조정의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개인들,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8천억 넘게 매수하는 것으로 제가 좀 전에 봤는데요. 여전히 지금 시장의 매수 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객예탁금이 50조에 달하고 있고 이런 고객예탁금의 근저에는 MMDA에서 최근에 6조가 자금이 빠졌답니다. 이러한 자금들 같은 경우 상당히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6조가 빠져서 고객예탁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 물론 바로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도시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자금 플로우를 보게 된다라면 자금의 힘에 의해서 주식시장은 쉽게 무너져 내리기보다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락 전환이냐, 잠깐 조정을 받다 다시 오른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워낙 강세론자적인 입장 쪽에서 물어보시는 상황을 대답을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뻔하죠. 지금 그냥 네,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네, 정확하게 본인의 판단을. 네, 계속 갑니다.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네, 어떻게 지금 시장이 2,400선까지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올해 들어서만 코스피 지수가 70%가 넘게 올랐죠. 지수만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면에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과 어떤 코스피 안에 있는 구성하는 기업들의 자본이죠. 이쪽과 관계된 쪽을 보게 되면 일단 이제 한 배 수준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국내 시장이 좀 저평가를 받았던 측면들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난 3월 19일 날 같은 경우가 시장이 가장 급락했을 때가 PBR 기준으로 저희가 많이 따지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0.59배까지 내려갔던 부분들이 0.6였는데 그렇죠. 지금이 한 배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제 1배가 됐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너무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귀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2,400선이죠. 저평가가 이제야 바로 잡혔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회복세가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점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업들 실적들이 하반기에 더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럼 그건 아직 반영이 안 된 수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2,400선에서 직전 고점으로 보게 되면 2,600선인데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수치죠. 이런 어떤 회복에 대한 근간과 함께 유동성의 힘까지 가세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또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주요 섹터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의 자리를 잡으면서 끌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수는 더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본다면 나스닥과 이제 우리 코스닥을 이렇게 하나로 묶음으로 본다면 2000년 지금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버블이 터지기 전에 개인 투자자 빨리 빠져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닷컴 버블과 예. 비교하면 어떤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버블이라는 것들 우리가 네. 이제 과거 버블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었죠. 모든 주식이 올라간다,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라는 뭐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버블은 항상 있어 왔고 버블이 터졌을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하자라는 그러한 주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경고를 하는 것들은 좋습니다만 2000년 닷컴 버블과는 좀 궤가 다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 닷컴이라는 것들, 저도 그때 당시에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만 이름을 닷컴으로 바꾸면 그 다음 날 또 상한가를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정말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실체도 없는 기업들의 상승세.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 아무 실체도 없는 회사가 이름을 닷컴으로 바꾸면 그냥 상한가 치는 그런 시기였었기 예, 때문에 예. 그러한 시기에서는 정말 묻지마 투자가 대다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면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 미국에서도 물론 소수의 종목들이 올라가고 국내에서는 물론 몇몇 업종들이 순환매를 빠르게 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보면 뚜렷이 실체가 있는 경우거든요. 물론 그 실체에 대한 카카오 같은 경우 PER이 대략 90배가 넘으니까 네. 그 실체를 좀 과도하게 잡아주느냐 그렇죠. 적게 잡아주느냐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닷컴 버블로부터 투자자분들께서 배우신 것들이 실체가 없이 무조건 우리가 그 희망만 갖고 예.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이번에 또 상승의 특징들을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률이 여타 다른 쪽보다는 적습니다. 적어요. 예,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바이오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백신 개발에 따른 것들이 일부 종목들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인 수익률은 좀 낮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백신이 백신 개발이 된다라면 소위 대박을 꿈꿀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실체가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에는 지금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를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카카오나 아니면 미국의 애플이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처럼 이익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업체들이 좀 과도한 밸류를 받았을 뿐이지 실체 없이 무조건 밸류만 가지고 밸류가 아니라 기대감만 갖고 오른 거랑은 좀 궤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 모두 지금 오늘 뭐 하락 전환이기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 지금이라도 이제 들어와야 될까요? 지금 당장 계좌개설해서 사시려고 예. 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란 얘기시죠? 예, 예. 네. 일단 지금 이런 결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주목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현금 노출 비중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런 얘기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투자가 아니라 투자보다 이제 소극적인 투자죠. 어떤 예금이나 아니면 지금 금리를 정도가 시장에서 워낙 싸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없는 수준의 자산의 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되면 당연히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네. 상대적으로 고배당주라도 지금이라도 사서 그를 적어도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야겠다는 전략적으로 맞추는 게 지금에도 가장 좋은 주식 투자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동안에 네. 이제 그 시장을 이끌어온 주식을 우리가 성장주, 그렇죠. 뭐 비비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까 차 소장님도 펄을 기준으로 하면 너무 높은데 네. 그런 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힘이 네. 계속 될 것 같습니까? 하반기 어떻습니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왜 할 그렇죠?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언택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쪽이 부각을 받으면서 포인트가 그겁니다. 성장이라는 개념은 일단 올해 흐름을 봤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도 좋고 그리고 이 흐름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내년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계단식인 레벨업이 기업들 실적적에서 계속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고평가라고 많이 얘기하는 게 PER 개념이라고 하는 주가 수익 배율이죠. 이쪽에 대한 개념들이 지금은 높아도 내년이면 그리고 또 내후년 가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니까 낮아질 것이다라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는 측면이지 단순히 지금 가지고 PR이 뭐 90배니 100배니 이 상황을 가지고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폭락할 거야 이렇게 보는 건 말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쉽게 말씀드리면 성장을 하고 있는 배경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기조다라는 쪽으로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지금은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배터리 쪽이죠. 예. 2차 전지 친환경 관련된 쪽의 흐름들은 일단 국내 업체들이 그동안에는 계속 투자만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만 높아지고 성과가 없다. 이런 쪽에 따라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쪽을 반복했다가 이번에는 강하게 올라오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보다 성과가 나기 시작하죠. 지금 K배터리라고 하는 3사의 사용량 기준으로 저 2차 전지 배터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35%입니다.
35%. 잘 나간다고 하는 중국의 CATL이나 네. 그리고 또 일본의 파나소닉보다 이제 훨씬 더 점유율이 높아가면서 LG화학은 1등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1등을 보여주는데 시장은 더 커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더 잘하겠죠. 그런 상황이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면 이제 전기차 관련주 3총사가 있잖아요. 네. LG화학, SK이노베이션, 네. 삼성 SD가 있는데 네. 일반 투자들이 보기에는 개별 종목의 주가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단 저 관련된 주식, 전기차와 관련된 어떤 뭐 소재라든지 부품 이런 주식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네. 그런 주식 종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요즘 보면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서 말씀하셨던 비슷한 고민들, 즉 LG화학이 가기 때문에 LG화학과 비슷하게 앞으로 동행하면서 어떤 성장할 회사가 무엇일까? 예. 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알아보고 계신데요. 가장 중요한 게 쉽게 말씀드리면 밸류체인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2차 전지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핵심 소재가 있죠. 예. 이게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 이쪽이 있는데 이쪽 관련돼서 소재를 납품하는 업종들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예. 게다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거기다 이제 이를 감싸는 동박이라고 있고요. 예. 동을 얇게 펼쳐서 감싸는 소재. 게다가 이제 음극재 쪽에서 감싸는 요즘은 알루미늄 박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까지 움직이는데 특히 여기다 또 첨가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첨가제는 2차 전지 쪽에서 오히려 효율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 뭔가 물질을 첨가해서 또 효율을 끌어올리는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또 2차 전지 트렌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발트, 망간 관련된 쪽의 비중이 높은데 예. 내년에는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니켈 비중을 훨씬 더 올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코발트가 가격이 비싸고요. 네. 수급도 불안정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쪽에서 수입하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급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도 높이고 그런 쪽에서 니켈을 좀 더 끌어올려서 하이니켈계로 좀 바뀌는 상황 쪽에 또 수혜를 받는 쪽이 어디냐. 하이니켈. 예,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궁극적으로는 삼성과 LG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전해액이 이제는 고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안정성이나 효율성이 더 높다라고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더 같은 충전을 한다고 해도 효율이 높아지는 쪽으로 나간다. 이쪽이 지금 2차 전지의 트렌드라고 보시면서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예. BB기에서 바이오 주식도 예. 아까 말씀하실 때 퍼가 이미 뭐 최고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밸류에이션, 뭐 예.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 높다 예. 이런 지적이 계속 있는데 예.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그 김민수 대표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제 견해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주식이라는 게 결국 그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에다가 예. 우리가 몇 배의 가치를 줄 것인가, 그게 PR이거든요. 퍼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김민수 대표께서 언급하신 2차 전지라든지 언택트 같은 경우는 물론 모든 주식들이 지금 PR이 다 높습니다. 다 높은데 이런 쪽들 같은 경우 EPS가 현재 낮은 수준이지만 내년에 낮을 거라는 분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EPS가 올라오면 주가는 가만히 있어도 PR은 낮아지니까 정상적인 주식이 된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하지만 현재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모든 주식이 PR이 높은데 EPS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과 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극명히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네. 일부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의료 기기 업체들 요즘 좋습니다. 뭐 삼천당 지약이라든지 세운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생활에 우리가 눈물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기업 코로나19에 직격탄을 안 맞고 EPS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백신에 대한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SK 그 바이오팜으로 대표되는 뇌전증 치료제의 좁은 시장에 대한 어떤 그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너무 과도한 EPS를 갖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해서 지금은 모든 것들이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직은 안 올랐지만 앞으로 이 업종 또는 이 종목 기대된다, 눈여겨봐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질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시장에서 그래도 찾아야 되겠죠. 예, 가장 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근데 지금 앞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쪽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는 쪽이 LG 화학이 가장 선두에 나왔었기 때문에 LG 그룹들이 바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아마 LG 그룹들 쪽은 이제 뭐 LG 하우시스는 차량 경량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POLED라고 그러죠.
전기차를 보시게 되면 이제 센터페시아에 모두 다 이런 어떤 LCD 화면이나 이런 쪽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자리 잡는 회사가 LG전자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LG전자는? 저희가 보통 LG전자 하게 되면 가전의 강자, 스마트폰은 망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나름대로도 고민이 많은 사업 쪽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게 VC 사업부입니다. 이게 비클 솔루션 관련된 사업부인데 네. 예.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장 부품이죠. 전장. 네, 지금 현재 LG전자의 매출 비중의 16%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성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만 LG화학이 커가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따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LG는 스마트폰을 줄이면서 스마트폰도 아마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즉 네. 커넥티드 폰이죠. 특히 전기차와 연동해서 어떤 그 내가 자동차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는 쪽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모두 다 전기차 친환경 쪽으로 바뀌는 사업 모델이 나온다라고 되면 네. 지금 사야 될 종목은 LG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네. 우리가 이제 기업을 투자하는 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투자하는 여러 팁 중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그런 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최근에 올랐던 게 뭐 그 관련주들이 그런 부분이 보였는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기업 CEO들이 과연 어떤 사업을 주력으로 미느냐도 봐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예. 최근에 현대차가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도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현대차라고 한다면 수소차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정의선 부회장이 전기차로 일정 부분 수준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면서부터 현대차가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예. 김인수 대표가 정확히 지적했다시피 LG 같은 경우는 전대 회장의 유지입니다. 전기차라는 부분들의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전장 사업. 이런 네. 것들도 여러분들이 읽어내신다라면 좋은 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못 오른 업종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동안 아무래도 자동차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공유 경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호의 변화 이런 것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 있어서 SUV를 못 맞춰서 판매가 급감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요즘 나온 데이터를 보면 판매가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유 경제를 이제 싫어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가 몰고 온 또 변화 중에 하나가 예. 이제 남이 쓰던 걸 내가 같이 쓴다? 이게 좀 뭔가 상황이 좀 변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 아하. 더군다나 이번에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내가 마스크 쓰고 버스를 타느니 내 가족과의 안전을 위해서 차를 몰겠다. 국내 판매량이 급증을 했고 네. 이건 글로벌 경향이 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동차주들이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네. 하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이제 같습니다. 성장주가 상반기 좀 주도했고 앞으로도 괜찮게 보시면서도 네. 뭐 LG라든지 자동차, LG전자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경기에 상대적으로 좀 민감한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주식도 조금 괜찮다고 하니까 네. 투자자들은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근데 예. 지금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게 아니냐. 상반기 너무 위축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선이 될 게 아니냐라는 예. 쪽에 대한 근거가 이 컨택트주라고 하는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입니다. 그런 쪽에서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여전히 코로나19가 득세를 하고 있고 잘 안 예. 꺾인다. 예. 그러면 오히려 그 기대감이 무너지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다시 언택트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판단의 기준도 이를 잘 확인하시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회복된다의 무게를 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순환매가 펼쳐지는 게 지금 하반기를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쏟아붓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클 수가 없고요. 관련된 풍력 산업이라든가 태양광 모두가 이쪽에 대해서 같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관련 업종이나 뭐 대표적인 종목들의 주식 동향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물론 많이 올랐죠. 앞서 잠깐 언급도 드렸지만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쪽뿐만 아니라 지금 풍력 쪽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이제 글로벌 강국 5위까지 드는 강국으로 만들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풍력 같은 경우도 원래는 우리나라가 잘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조선사들이죠. 조선사들이 차세대 먹거리 쪽으로 이 풍력 관련된 플랜트 쪽을 계속 키워오다가 뭔가 지원도 별로 없고 성과도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핵심 기술, 보통 이제 덴마크의 메스타스라는 회사가 있죠. 네. 가장 1위인 회사가 그를 쫓아가기 위해서 핵심적인 기술을 못 받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정부의 정책도 강하고 글로벌 여러 가지 지원도 크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중국에서 어떤 저가로 들어오던 부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파이 자체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기대감은 조금씩 늘어나면서 대표적인 회사가 한화솔루션이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우리 개미들의 투자가 대단하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는 개미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많이 했는데 예. 지금 대형주를 거의 투자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정말 스마트해진 건가요? 아니면 스마트해지셨다라고 말씀 좀 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런 방송들이 좀 많아지는 것도 하나의 몫이 되는 거죠. 예. 주식 얘기들 뭐 어차피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많아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관련돼서 지금 이제 공부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제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투자자분들을 좀 가르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되는데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배우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의 연세가 4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가 좀 손해를 봤으니 예.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뭐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하면 대학생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조금 나는 쉬겠다라고 안 오십니다. 그 의지가 과거에는 우리가 주식이라고 한다라면 단순하게 내가 먹고 살 게 있고 그러고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주식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다라면 이제는 내가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주식을 통해서 뭔가를 좀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자금이 절박하죠. 절박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또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시지도 않고요. 단돈 몇백만 원서부터 몇천만 원 정도의 소액,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기에는 소액일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보통 그러죠. 주식하면 망한다라는 얘기들을 그분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세뇌받듯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자신들이 안 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여건도 많이 토대가 됐고 요즘 좋은 유튜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뭐 정말 되도 않는 정보를 얻어서 주식을 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정말 김윤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밸류체인도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그러면 내가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중소형주 같은 경우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예. 거기에서 내가 속을 썩이느니 이제 지금 대형주들 위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수익률이 좋아진다라는 것들이 관행적으로 보여졌고 또 자신의 일과 병행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분들의 트렌드는 계속해서 주식시장도 이러한 트렌드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금지되던 공매도가 다음 달 16일부터인가요? 재개될 예정인데요. 이를 두고 지금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공매도 해야 한다. 네. 예.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근데 서두에 좀 말씀을 좀 네. 조심스럽게 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찬반 논란으로 굳어지는 건 저는 좀 그렇게 썩 반겨하지는 근데 않습니다. 우선 공매도 예. 뭐 계속 규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공매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있어야 보는 된다. 우리 김 대표님은 반대입니다. 반대. 오케이. 어허. 예, 먼저. 예, 일단은 뭐 잠깐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게 찬반으로 들어가면 너무 굳어진다라는 것을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이게 글로벌 트렌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매도가 갖고 있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버블의 방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격의 극단성을 방지하는 거죠. 우리가 가격의 극단성이라는 게 예. 고점에 올라갈 때를 제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점에 떨어질 때도 이걸 제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친 세력들이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면 손실은 무한대거든요. 이론상으로 봤을 때 이익은 한정돼 있으면 손실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일단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라는 게 양극단을 막아주는 그런 선순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매도라는 게 일방향 투자보다는 해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죠.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지금 안 들어오는 어떤 뭐 여러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공매도를 통한 해칭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순기능을 강조하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해제를 해야 된다. 네. 하지만 좀 우선 우리 김 예, 대표님은 김 왜, 대표님, 왜 공매도를 계속 규제해야 된다고 그런지 한번 예. 이제 말씀해 주시죠. 차 소장님에 대해서 논리를 좀. 네, 공매도란 것 자체의 가장 큰 목적이 네. 쉽게 말씀드리면 해칭의 길입니다. 특히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했었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그래도 어떤 선진기법적으로 좀 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나온 게 해칭인데 해칭의 수단이 공매도 말고도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을 해칭할 수 있는 게 선물 옵션이죠. 선물 옵션 시장도 있고 또 개별적인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 선물 옵션이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도 같이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주식 선물 옵션을 확대시켜서 개별 종목에 대한 해칭을 그쪽에 파생 쪽으로 연결시키게 되면은
공매도와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공매도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실체가 없는 상품 쪽에서의 변화로 끌고 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무래도 변동성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울어지는 운동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쉽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예. 개인들은 할 수가 없죠. 특히 저희도 이제 보통 신용거래를 맺어서 대차 거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매도 가능 수량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5주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공매도가 개인들이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공매도에서 이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워낙 적은가? 몇 %나 됩니까, 우리는? 지금 한 자리 숫자대로 알고 한 있습니다. 자리 숫자. 할 수 있는 제도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나라 훨씬 더 많고. 훨씬 많죠. 특히 일단 일본 뭐 일례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공매도 비중은 55%고요. 예. 그다음에 45%를 기관이 하고 있고요. 개인은 1.03%입니다. 개인은 참여할 아이고. 수가 없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김민수 대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예. 공매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반론은 저는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고요. 예. 그 공매도의 순기능을 생각하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되는 데에는 저는 그 목소리를 높이고 싶습니다. 개인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높일 수 있는 필요하다. 방법. 지금은 예. 개인들이 절대적으로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무조건 순기능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주장하기도 목소리가 약하거든요. 네. 따라서 이번 차제에 좀 더 연장을 하던 아니면 뭐 하더라도 그거를 뭐 정부 당국이 그것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 노력만 한다라면 저는 의외로 쉽게 지금 멈춰서 서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하면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멈춰서 있는 이 차제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서 예, 예. 뭐 훌륭한 당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바람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의 비중이 25% 정도 된다고 자유롭게 할 하더라고요. 수 있기 때문에 예. 자유롭게 하는데 안 한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자유롭게 법으로 풀어놨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근데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인과 기관에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이제 집중하는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결제원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기능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예. 그래야 그에 따라서 대차 거래와 이에 나가는 부분들을 좀 더 해줄 텐데 지금 저희는 그런 쪽의 노력을 별로 안 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외국인과 기관만 네. 충분히 할 수 있게 놓고 글쎄요. 개인들에 대해서는 못하게 예, 되면 글쎄요. 당연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예.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예. 어떤 소형주 즉 시가총액 뭐 2천억, 3천억대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그들은 풀어주고 우리는 전혀 대응할 수 없게 앉아서만 당하고 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동안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해왔죠? 관행이었었죠. 아, 네. 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좀 늦었던 부분들이죠.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공매도를 계속 규제하고 있다면 우리 차 소장님 말씀대로 외국인들의 진입, 외국인들이 귀환하는 게 확실히 적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게 별 영향이 없을까요? 뭐 글쎄요, 뭐 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일부 요소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공매도를 중지를 했다가 지금 서서히 풀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풀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만 당장 뭐 9월 달부터 푼다라기보다는 그런 제도 개선에 조금 더 시간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덧붙이고 정치권에서까지 관심이더라고요. 이재명 그렇습니다. 경기지사가 공매도에 예.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업계 출신의 국회의원 그분도 지금 법안을 발의했는데 문제는 공매도라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무차입 공매도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인즉슨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야 삼성전자 공매도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시스템상 빌려야만. 없어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없어도 때리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10억을 벌었다. 과태료가 1억에 불과합니다. 그걸 더 그런 것들도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네요. 규제를 강화하자라고 지금 국회에서 법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 차제에 좀 손볼 수 있는 것들은 손을 다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또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